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엽기맞은 멘토입니다. 오늘 수산 INT 같이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국내 주식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전부터 안 그래도 이 미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K국장, 즉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었는데, 요번에 이 미국 주식 증시 자체가 이 일본발 금리 인상 사태에 더불어서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시에도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번씩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수산 INT 실적 발표는 8월 11일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번 연도도 8월 11일에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좀 주의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우선 지금 우리 수산 INT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엔 주주 환원 정책 중에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계속해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한 번씩 다 클릭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23년도 1분기 때와 24년도 1분기 때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부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을 좀 이어가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직전 분기인 1분기와 비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사이버 보안 산업의 계절적인 생태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사실상 이 전년 동기와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성장성을 논하기엔 조금 더 타당할 수 있다라고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우리 수산 INT 같은 경우에 재무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가 가장 낮죠. 자, 그리고 자본은 거의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수준에서 부채를 낮춰준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낮다. 그래서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24년도 1분기 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추이이죠. 전년 동기와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로 증가를 했다. 부채율은 떨어뜨리고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에 증가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바레인 주식수 대비했을 때의 유동 비율이었습니다. 675만 천주밖에 발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도 유동이 되고 있는 주식 비율 자체가 너무나 여러분들 적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 산수만 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264만 주밖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방금 보고 오셨다시피 이 자본 유보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산 INT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 기업 입장 표명을 했던 적이 있던 만큼 가장 여러분들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 중 하나인 이 무상증자 가능성을 우리가 사실상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한 가지 있지만 또 확실한 목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성 중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 유동 비율을 이렇게 높이면서 주식 자체의 유동성을 제고시킨다, 약간 이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발행 주식수 대비 유동 비율이 너무나 지금 현재 적은 그런 상황인 만큼 유동성 자체가 많이 모자랍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공보면하게 밝혔던 만큼 이 무상증자 가능성 여러분들 여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마지막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펀더멘털 지표, 여기서 봤을 땐 좀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PBR이 1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PER 또한 12.74 정도면은 그렇게 뭐 높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이 주식의 유동성 자체가 너무나 지금 현재 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탄탄한 이 재무제표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좀 앞서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무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최근에는 이 미국 금리는 내리려 하는데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 은행의 총재님이세요. 이분께서 지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를 0.25% 올렸죠. 올리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0.5%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다소 비둘기적 스탠스를 취했는데, 갑자기 이번엔 여러분들 일본은행 총재가 아닌 부총재가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곧바로 일본 증시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는 순간 대폭의 지수 조정이 나왔다가 바로 이 금융시장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을 해주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또 이 일본 엔화의 환율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보시면은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이렇게 엔화가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와보시면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45 수준에서 148 최고가 기준 148 수준으로 약 3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3엔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아직까진 시장에서 기대감보단 이 공포감이 더욱더 만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밤에 미국 증시 또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해 주었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또 밀리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이런 영향에 지금 대한민국 국내 증시도 많은 영향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도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6%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78%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 지수 그래프, 검은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도요,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또 오르다가 내려가고 있는 다소 엄청나게 갈팡질팡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오르다가 또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굉장히 하방으로 좀 열려있는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선 신규 투자를 고려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이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우리 수산 INT 2분기 실적 발표에 또 맞춰서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